안녕하세요, 오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명절도 그렇고요. 뭐 예. 누구 생신 이래서 온 가족이 모인다. 뭐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예. 꼭 그 얘기 나오죠. 누구네는 아, 이랬대는데 정말. 아유 걔들 둘째는 이번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늘 화제의 중심에 있던 예. 어떤 이유로 제가 사고 쳤나요? 아니에요. 예. 또 뭘 잘못했길래 옆집 아들, 유명한 옆집 아들. 그 있잖아요. 옆집 아들 그 또 사고 쳤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네. 자기 이제 친척 중에 한 명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랄까 쓴소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뭐- 아유 그 집 막내는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예. 그죠. 이상하게 그 고모 쪽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이모는 안 그래.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네. 얼마 전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명절이나 이제 식구들이 모였을 때 늘 아이고 머리 꼬 하고는 하면서 아. 염색했다 뭐 머리가 길다 핸드폰 좀 그만해라 너 커서 뭐 될래 뭐 이렇게 혼났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번에 친구는 네. 진짜 모이기 싫었겠네요. 그쵸 네. 항상 그런 얘기 하시면 가기도 싫고 안 그렇죠. 가면 될 텐데. 근데 꼭 갔대요. 아이고. 근데 이번에 예. 박수 세례. 왜요? 왜? 어이구 어이구, 진아야 아이고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예. 뭐 또 뭐 큰 건 하나 했나 봐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어디 뭐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던가. 그럼 박수 받아야죠. 예. 또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됐다던가. 그 결혼은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유 머리 박수 꼴 받을 일이 그래가지고 괜찮은 여자 골랐냐 막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뭐 때문에 그러면 박수를 예. 받았어요? 베트남의 팜토이라는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네. 토아이라는 틱토커입니다. 이름이 팜토아이인데 아이디가 팜토아이. 네. 예. 유명해지면서 돈을 좀 번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어머니를 위해서 2층 집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야, 집을 지어줬대요. 야, 그런 일이? 네. 근데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자, 우리 저기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런 뭐 보통 이런가? 보통 아유 이렇게 뭐 설이라고 뭐들 준비를 아유 우리 아들은 금반지를 갖고 왔어 막 이럴 때 아유 저기 마당 저쪽에 안 보이냐 짓고 있는 거? 나 저거 받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뭐 박수 받을만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틱토커라고 한 거 보니까 뭐 틱톡 해가지고 돈을 벌었나 봐요. 그렇죠 유튜버처럼. 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오락실에 이제 빠져 살고 이러면 네. 그 저거 커서 뭐 되려고 하면서 하여튼 농땡이 막 그랬잖아요. 그쵸. 예, 오락실 가면은 약간 비행 청소년 맞아. 취급받고 예. 그랬었는데. 그러다 이제 집에 인터넷 떼고 나서 컴퓨터 게임 할 때 또 아이고 저거는 공부를 하면 맨날 게임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 팬이다 팬. 저 그죠? 어떡하냐. 맞아.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면 프로게이머라든지 예. 여러 앱도 개발하고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특별 케이스죠.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네. 뭐 한 1, 2% 정도? 그러니까 이 친구도 1, 네. 2%인 거죠. 틱토커에서. 그렇죠. 네, 예. 온 집안 식구들이 항상 쓴소리를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냥 공부가 제일 쉬워요. 말 그대로. 이런 데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돈 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모르죠. 예?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어릴 때는 그 예. 오락실 가고 그러면 너는 인간 안 된다 그랬는데 예. 전 정말 멋진 프로 게이머가 되기도 하고. 오, 그러니까. 김소영 씨 열린 마음이에요. 그럼요. 내 아이가 지금 그 공부를 전폐하고 예, 틱톡만 한다. 틱톡만 한다. 나 올린다. 이거 엄마네 집 사줄게. 제 애를 그렇게 안 키워놨기 때문에. 애를 다치게 키웠네요. 예, 너는 안 그러네. 되니까 공부나 해라. 응. 둘 다 잡아라 이래서 헐렁하게 잡게끔 만들었죠. 네. 뭐 어쨌든 근데 뭐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맞아요. 또 그게 또 세상 바뀌면서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맞아요. 예. 네. 세상 바뀌면서 사람 어떻게 될 줄. 그렇죠. 예. 네, 하드시 알고 첫 번째는요. 집에서 버려라. 이겁니다. 뭐를 버릴까요 집에서? 야야, 쓰레기는 집에서 버려라. 쓰레기는 집에서 버리는 네. 건가? 쓰레기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쓰레기통. 쓰레기통인데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렇게 네. 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한번 네, 보시기 제가 바랍니다. 또 한번 해보죠.
하세요. 뭐 어떤? 아 제가 얘기할까요? 아 나 얘기를 해준다는 줄 알았어요. 아, 네. 해보죠. 주유소 나는 할 테니까 해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예. 판결요?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할 테니 판결해 주세요. 예. 그러죠 뭐. 주유소에 이제 주유하러 아빠랑 이제 아들이 차 타고 들어갔다가 네. 차 쓰레기 좀 버리고 가자. 그래서 알겠어요 아빠. 쓰레기통이 어디 있지 하면서 이제 쓰레기를 들고 내려서 여기저기 가다가 그거 있잖아 저기 있잖아 바로 거기 딱 앞에. 버리려고 봤더니 영수증만 버려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고 딴 데 어디 있지? 또 이렇게 막 찾으러 가서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유소 직원이 그거 버리면 안 돼. 거기에 쓰레기는 집에 가서 버려야지. 네. 이랬다는 건데. 근데 그 주유소에 이제 그 주유구 앞에 있는 쓰레기통은 네. 영수증만 버리도록 거기 써놔 있었고. 금방 그득 차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쓰레기가 있으면 저쪽에 그 쓰레기통 세차장 쪽 가면 쓰레기 버리는 게 있다. 거기 가서 버려라. 예. 거기 이제 큰 쓰레기는 거기 버리게 돼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직원이 거기다 버릴 큰 쓰레기통 그 세차장 쪽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는데 얘야 쓰레기는 집에 가서 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예. 그 사실 우리가 뭐 세차하기도 하고 주유소에서 네. 또 차 안에 쓰레기가 많으면 이렇게 주유하는 김에 내린 김에 갖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아들 아버지가 이제 애가 쓰레기를 다시 갖고 와가지고 야 왜 안 버렸어 그랬더니 저기 그 일하시는 아저씨가 분이 집에 가서 버리래.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직원한테 항의를 했어요. 음. 아니 여기 버리면 되는데 애 때문에 애가 버리려고 하니까는 집에 가서 버리라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직원이 아니다. 쓰레기는 집에서 버려야지. 원칙적으로 이렇게 주유소 와가지고 네. 차에 있는 쓰레기 뭐 다 버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이제 왈가왈부한 거죠. 그렇죠. 예. 뭐 얼핏 들으면은 그 주유소 직원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얼핏 들으면은 뭐 차 안에 쓰레기가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다고 집에 있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바리바리 버리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못 해주고 좀 억울하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올렸어요. 글을 이제 인터넷에 올렸더니 이제 네티즌들이 잘했다 못했다 뭐 맞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의견을 올린 거죠. 그렇죠. 예, 의견은 반반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주유소 직원분이 잘했다. 주유소는 쓰레기를 받아주는 거는 그냥 배려일 뿐 안 받는 게 맞다. 여태껏 배려를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다. 이렇게 차라리 그 아빠를 비판하는 쪽이 조금 더 있었네요. 김성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버립니다. 근데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과일 먹고 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각종 쓰레기가 막 거의 진짜 한 보따리 될 정도로 그렇죠. 나오는데 그거 네. 주유소 가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리는 거 그런 상황이 되면은 버릴 수 있는데 네. 꼭 쓰레기를 집에서 안 버리고 바깥에서 이게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쓰레기는 집에 가져가기 싫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내가 그 처리하기 싫은 거를 딴 데다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집에다 버려야죠. 집에서. 근데 차에서 그 뭐 귤 먹고 뭐 아니, 그러니까 과자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예. 이런 걸 들고 집에 한국은 대부분 아파트인데 올라간다는 게 좀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꼭 이제 요거는 지금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몰라도 네. 쓰레기통 보인다. 야 쓰레기 다 갖고 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버리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즈니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왜 여기가 쓰레기장도 아니고 왜 쓰레기를 여기서 다 해결을 하냐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 친구가 버리라고 했던 게 햄버거 먹은 뭐 이런 포장지라니까 요 정도는 항상 나도 버렸었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그렇죠. 한데. 예, 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뭐 아이가 뭐 정당하게 내가 버리려고 한 거를 버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또 상황들을 좀 보면은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 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주유소를 그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손님은 한 10분 오셨는데 쓰레기가 막 금방금방 그득그득 차면 기분 안 좋죠. 근데 길가에 이렇게 그 쓰레기 봉투가 이제 곳곳에 있잖아요. 네. 거기도 좀 못 버리게 좀 해놨더라고요 보면은 조그맣게 해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 맨하탄에 딱 나갔잖아요. 네. 근데 도로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쓰레기통 없는 게 오히려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 한국에서 제 경험은 쓰레기통이 이제 도로에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비우니까. 비워지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안 버려야 되는데 그 쓰레기통 넘쳐나는데도 그냥 그 주위에 쌌잖아요. 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쓰레기통 있으니까 여긴 버려도 되는데 네. 이렇게. 그래서 거리가 되게 지저분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오히려 그 거리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안 못 버리더라고요. 버리는 거지. 네. 가져가는 거지. 버릴 데가 없으니까. 네. 쓰레기통이 넘쳐나도 그냥 쓰레기통 있으면은 아 여기다 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좀 버리는. 맞아요. 네. 쓰레기통도 없는 게 오히려 좀 거리가 좀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한편 그런 생각도 드네요. 휴가지 같은데도 막 이렇게 쓰레기통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거의 아유. 뭐 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가 그러니까요. 버려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그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옛날에 그 기경길이나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 그 갓길 옆에 네. 그 갓길 옆에 뭐 이렇게 나무 풀숲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그렇게 많이 버렸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그 쓰레기나 뭐 침을 뱉는다거나 껌을 네. 뱉는 것도 다 이제 벌금 물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 점차 줄어서 뭐 고속도로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다 이런 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예전에 그 기사 보면은 그 특히 뭐 차가 좀 정체되는 구간 이런 데 보면은 그 옆에 갓길 풀숲으로 뭐 쓰레기 잔뜩 쌓여가지고 맨날 카메라 고발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아마 벌금이 있지 않았을까요? 버리면은 없었을걸요. 껌 없었나? 뱉는 사람들, 침 뱉는 사람들,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벌금을 딱 매긴다 한 뒤로 싹 사라졌거든요. 그때가 혹시 그때 아니에요? 저 뭐 횡단보도도 저 무단횡단하면은 막 벌금 매기고. 매기고 네. 맞아요. 저 무단횡단에서 한번 걸렸어요. 아 그때가 몇 년도더라? 네. 한 90, 한 5년, 6년, 5년 정도? 뭐고 90년대 후반쯤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20년을 흘렀으니까 그게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어느 대통령 때였지? 아니 그 되게 아. 되게 좀 했던 때 있어요. 네, 그 늘 지나다니던 2차선 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길에 있는 그냥 차 양쪽으로 1차선 1차선 돼 있는 네, 그냥 늘상 횡단보도 없이 지나가던 그죠.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딱 걸린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횡단보도 이제 앞으로 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뭐 침 뱉거나 네, 껌 뱉거나 이런 네. 것도 눈에 띄면 이제 딱지 끄이는 거죠. 그죠? 네. 얼마입니까? 한 5천 한 원 3만 원, 3만 원. 네, 5천 원 딱지는 없죠. 아 네, 그래요? 최소 3만 원 경범죄. 아 네. 헬멧이 5천 원인가? 모르겠어요. 7천 원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옛날에 그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그 한국에서도 네. 뭐 교통 경찰한테 걸리면 했죠. 예, 네. 그- 면허증 밑에 그 꼬개 3만 원. 요거 만 3만 원짜리 원? 만 원인가? 저희 때는 만 원이었는데. 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딱 잡아 네. 같이 이렇게 딱 드리면 되죠. 면허증 밑에 이렇게 만 원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봐주고 그렇죠. 아 조심하세요. 예.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괜찮아 지난 일이니까. 아니 저 사실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네. 그 적발하는 분의 그 네. 장화에서 막 하도 껴나가지고. 엄청나게 나왔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도 듣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죠. 네. 예, 그냥 들은 얘기예요. 예, 사실은 아니겠고. 예. 네. 근데 그 교통 위반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게 좀 잘 안 통하나 모르겠는데 경찰분한테 이제 좀 싼 걸로 끊어주세요 막 이래요. 맞아. 네. 네, 제일 싼 걸로 네. 끊더라도 제일 싼 걸로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호위반 걸려가지고 좀 뭐 중앙선 침범 막 심각한 건데 뭐 싼 걸로 좀 끊어주세요 이러면은 또 그때 좀 싼 걸로 좀 끊어주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바꿔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일 쌌던 게 헬멧이에요. 헬멧. 네. 그래서 기억하는구나.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헬멧 안 쓰면 딱지 끈. 네, 딱지 껐는데 그게 한 5천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5천 원인가 7천 원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네,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 이렇게 걸렸는데 싼 거 끊어주세요 했더니 헬멧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잡혔는데 헬멧이네. 차 탈 때도 헬멧을 씁시다. 네. 아니 저도 그게 좀 이거 내도 되나 이게 맞나? 오토바이 없고 그건 차 번호 같은 거 써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어쨌든 그런데 옆에 써 있더라고요. 헬멧 미착용 이래가지고. 예. 하여튼 그때는 그런 것도 좀 있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쓰레기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양심껏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네요. 네. 맞네요. 예. 금방 오겠습니다. 화제가 됐습니다. 그날 기온이 영하 53도라고 하니까 네. 영하 53도면 완전히 뭐 얼만하죠. 0도면 얼는 거죠? 그렇죠. 그 밑으로 53도면 마이너스까지.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꽁꽁 얼어가지고. 아니 근데 뭐 저 담이나 뭐 이런 거 타고 넘어가면 되지 않나? 창문도 안 열렸겠지. 야, 완전 집 전체가 꽁꽁 얼었고 손잡이인데도 얼음으로 꽝꽝 얼었더라고요. 이 정도 그 추위나 한파를 경험한 적은 사실 저는 없어요. 그쵸. 영하 50몇 도는. 예, 네. 그죠? 예. 근데 한국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영하 뭐 3도, 4도, 5도? 제 기억에도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그쵸? 예. 지금은 뭐 훨씬 밑으로 많이 영하 떨어지더라고요. 몇 도 뭐 이렇게 많이 그렇게도 되고. 떨어지더라고요. 예. 예, 여름에도 뭐 40도도 뭐 쉽게 넘고 막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안 열린 경험이 하나 있는데 차가 안 열리는. 얼어가지고요. 네, 차가 안 열리더라고요. 예. 그런 적 없어요? 물이 들어와서 언 거예요? 왜 안 열리지? 누가 잠궜더라고요. 아니 얼어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안 됐나 보다. 아니 뭐 모르겠어요. 했는데 막 땡기다가 나중에 쩍 하고 열리더라고요. 예. 뭐 붙어 있었는지. 예. 그런 기억이 있고 뭐 앞 유리에 이 설이라 그러나요? 네. 앞 유리에 뭐죠 그거? 성에 끼는 거. 네. 그거는 경험해봤죠. 얼음으로 거의 꽝꽝 어는. 그거 차 앞 안쪽이요, 바깥쪽이요? 바깥쪽에. 바깥쪽에. 예. 얼음이죠. 그러니까 얇게.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이제 뭐 뜨거운 물 부으면. 뜨거운 물 부어요? 네. 그거 뜨거운 물 부어서 그렇게 하는 시간보다 그냥 긁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긁는 거 팔잖아요. 예, 유리 없으니까. 긁는 거. 잘못 긁으면 그것도 유리에 기스난다 뭐 이런 얘기도 본 것 같기도 하고. 고무로 된 거 뭐 있으면 괜찮겠죠. 예. 어쨌든 뭐 우리는 이렇게까지 추위를 경험한 적은 없는데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갔다. 뭐 다시 되돌아갈 그녀의 모습을 생각하니 참 처량하네. 아니 뭐 어떻게 들어갔겠죠 그래도. 안 열렸을 것 같은데요? 한 이틀? 아니 옆집도 다 마찬가지여서 어디 갈 데도 없었을 것 같아. 진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고향집을 찾아갔는데 못 들어갔다. 네. 진짜 어떻게 됐을까? 그 뒤에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본인이 못 들어갔다고 이제 사진 찍어서 네. SNS에 올렸으니까 돌아갔겠죠. 그런가? 참,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네. 자, 한국에 거대한 가마솥이 있는데 혹시 아셨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봤네요. 괴산에 있다는데 2005년에 제작했대요. 이 금액이 이제 5억짜리. 가마솥 하면은 이제 그 무쇠로 한 그런 솥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지름이 5.68m. 그러니까 김소영 씨 한 6명 5명. 6명 5.68이니까 5명. 1m 10cm 잡고. 그다음에 높이가 2.2m니까 오진아 씨 3명. 하나. 높이 2.2m고 네. 둘레가 17.8m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솥 두께가 5cm. 너무 두껍네. 5cm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이렇게 다 솥을 만들려면 야 들어간 주철만 43.5톤이라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2003년도에 그 군민 화합을 도모하자 네. 이러면서 괴산군에서 성금을 들여가지고 5억 원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이게 또 워낙 크니까 이게 또 여러 시행착오 실패를 겪으면서 제작 기간 2년. 솥 하나 만드는데 제작 기간 2년. 네. 예, 그래서 2005년에 만들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활용을 이제 군민 화합이니까 기네스북에 우리가 올리자. 그렇지. 그 돌솥밥 같은 것도 하나 만들고 네. 그러면 되겠네. 근데 기네스북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왜요? 호주에 이거보다 더 큰 질그릇이 이거를 조사하고 만들었어요. 그거보다 더 크게. 그걸 안 해놓고 일단 만들고 도전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실패했어요. 그래서
밥이나 해 먹자. 그치. 예. 뭐 이렇게 돌솥밥 하고 뭐 이벤트로 막 감자도 삶아서 막 그렇죠, 그렇죠. 도민들 나눠주고 이러면 예. 되잖아요. 우리도 왜 한인의 날 행사하면 뭐 대형 비빔밥 이런 거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밥 짓고 뭐 옥수수 좀 삶아서 이 국민 화합 좀 괜찮네. 하자. 네. 예. 팥죽도 끓이자. 네. 했는데 가마솥 바닥이 너무 두꺼우니까 위하고 높이가 2m니까요. 그까지 아, 열기가 가겠어요? 그렇구나. 온도차가 너무 커서 아래는 다 타고 위는 설 있고 밥도 안 된대요.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3층밥이 됐다 그러죠? 3층밥?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2.2m 되니까 네. 열기가 그렇게 안 되나 보죠. 웬만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냥 360도에서 열을 쐬줘야 제대로 가겠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이벤트를 하려다가 다 실패하고 지금 애물단지가 됐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게 기사예요. 예, 요것도 옮기려고 하니까 이전 비용도 한 2억 원 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광 명소에다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다 좀 옮겨서 네. 좀 뭐 이렇게 유명거리로 삼자 해서 관광 명소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옮기는 데가 얼마 안 간대요. 가깝대요. 한 6, 7km 옮기는데 네. 2억 원 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 방안을 찾겠다 그러는데 뭘 할까 싶네요. 이거 수영장 하면 모를까? 수영장? 2.2m 밑에 뭐 깔고. 네.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걸 활용하면 좋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 네?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할 수도 없고 밑에다 불을 떼서 익힐 수도 없고. 야, 이거 어쨌든 뭐 일단 재밌긴 재밌어요. 추억으로 간직하죠. 뚜껑 열 때도 막 이렇게 뭐 기계로 열어야 될 것 같네요. 초대형 가마솥이라고 있는데 괴산에 가면 있습니다. 혹시 가시게 되면 한번 재밌잖아요. 야, 제 5억이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갈 것 같아요. 자, 다음 하디슈는 한국이 그 노트북이나 네. 전화기 이런 거 카페에 놔두고 가면 안전한 나라 축에 낀다고 하네요. 그렇죠. 사실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인천공항에서 딱 나와서 여행 가방을 밖에다 이렇게 쭉 세워놓고 어.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런 모습을 본 외국인이 기겁.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있는 거 아무도 손 안 대는 거 보고 놀랬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근데 뭐 한국 같은 데도 그렇지만 뭐 안 그런 나라도 많지 않아요? 안 그런 데가 더 많죠. 뭐 기차를 타도 짐을 실어서 꽝꽝 묶어놓으라고 안 그러면 하긴. 소매치기 당하고 뭐 훔쳐간다고. 뭐 중국도 그렇겠지만 뭐 미국도 뭐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네. 뭐 정말 뭐 조심해야 돼요, 진짜. 핸드폰 같은 거 놔두고 잠깐 하면 확 가져가고 네.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 어디요? 동유럽 같은데 그런 데는 뭐 저 여행사 자체가 아예 그냥 다 이렇게 약간 범죄의 온상 같은 느낌? 저도 경험은 못 해봤지만 네. 그 경험하고 온 한국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뭐 소매치기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뭐 맞아. 숙소에도 물건 놓고 여행 가지 어디 관광 나가지 말래요. 여권이나 지갑을 네. 챙겨 나가라고. 예. 그 정도로 좀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동유럽은. 맞아. 근데 한국은 그 CCTV나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안 가져가더라. 노트북을 놔뒀는데 아무도 건들지 않더라. 예.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안전한 국가 순위에서는 빠졌대요. 그러니까 폰하고 노트북 이런 거는 좀 안 가져가는데 안전한 나라는 20위도 못 들었다 하면 이런 기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전하다는 게 이제 여러 그 체크 항목들이 있는데 뭐 범죄율, 사업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아이슬란드, 네. 2위가 뉴질랜드, 10위가 일본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네. 100대 20이라고요? 26위? 네, 26인가 네.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도 한 10대 안에 들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좀 아쉽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도 그렇게 안 많을 걸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뭐 밤에도 세상 여기 미국은 되게 좀 무섭던데요. 그럼요. 한 10시 넘으면 네. 진짜 무섭더라고요. 너무 깜깜하고 사람 없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좀 또 낯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바깥에가 좀 약간 무섭고 그냥 집 앞이면 모를까. 네. 심지어는 그 집 앞에 그 옆집 지나가는 것도 저는 밤 되면은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 예. 타운이 안전하지 않아서 그런가? 밤에 네. 나가세요? 밤에 가끔? 산책하러 한 9시 이렇게는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동네니까. 예. 예. 그러면은 사람들 있어요? 만나요?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한 서너 팀은 있어요. 아. 꽤 많이 다니네요. 날씨가 좋으면. 아니 근데 저희도 있긴 있어요. 이제 밤에 산책하고 또 새벽에도 아침에 아주 새벽부터 뛰죠. 예, 깜깜할 때 나오면 뒤에 차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웨이로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새벽에 이렇게 운동을 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어떤 말? 그 남의 집에 그 앞에 그 마당 있죠 마당. 아, 네. 개인 사유지인데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그 마당 그러니까 이제 그 총 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도 들었어요. 그 저기 그 이제 그 산책하라고 산책로 있잖아요. 예. 그거 뭐 한 1m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 다니는데 그 바로 앞에는 이제 그 사람 땅 아니에요. 그렇죠. 잔디 시작되는 곳. 거기에서 총 쏘면은 그게 정당방위라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약간 목장처럼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 풀 이렇게 막 자라고 뭐 말 몇 마리 풀어놓고 이런데 개인 집 같은데요. 아주 넓은 그야말로 예. 허허벌판에 저 끝에 예. 집이 있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뭐 예쁘다고 여기 사진 찍으려고 막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렇죠. 절대 개인 사유지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남의 집 땅만 밟아도 무단 침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아니 그 옆집에 아니 진짜 몰랐는데? 나 거기가 거긴지 몰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남의 집에 초인종 누르기도 약간 네.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집주인이 뭐 도둑으로 오인하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지현 씨가 만약에 누른다? 안에서 본다? 준비하죠. 아니 성형 준비. 도둑으로 오인하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오인할 수 있겠네. 남자들의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겠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저는 그 사람 되게 무섭더라고요. 누구요? 요즘 한창 이제 집 팔라고 네. 그럴 때 내 집도 아닌데 예, 예, 예. 이렇게 종이 쪽지 같은 거 안으로 밀어넣고 예, 아니면 예. 막 두드리더라고요. 두들기는데 없는 척하면은 막 종이 쪽지 넣고 가죠. 그렇죠. 막 두드려서 못 모르고 열어줬는데 뭐 한참 얘기하고 말은 안 통하고. 근데 되게 무섭게 집집마다 이렇게 막 한참을 서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인지 그 전단지를 주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저도 이제 없는 척하고 문 이제 저기 그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하러 또 많이들 와요. 네. 외국 사람들이 이제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그 남의 집에 그 조심스러움을 좀 느끼겠는 게 네. 이렇게 띵동 하잖아요. 띵동하고 바로 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띵동하고 한 3-4발자국 저 뒤에 있죠. 문 열면 조금 멀찍이 네.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생각이 맞구나. 저 사람들도 위험을 감지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남의 집 함부로 가지 말자. 띵동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렇게 뒤돌아서 손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자, 다음 하디슈 가겠습니다. 안전한 나라, 한국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네, 저도요. 네. 자, 센 언니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 요즘 그 최근에 가장 핫했던 드라마 그 송혜교 씨가 나와가지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아직 못 봤는데. 예, 요게 지금 오지현 씨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야 보잖아요. 그렇죠. 예. 예. 1편이 이제 끝이 났고 2편이 3월 10일인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오지현 씨 한참 뒤에 보시고요. 근데 이 드라마에 뭐 센 언니가 나와요? 이 드라마 안에 학교 폭력을 고발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던 애가 송혜교 씨인데 나중에 커서 이제 되갚아준다 뭐 이런 드라마거든요. 아주 그냥 센 언니 나오죠. 저는 그 예고편 잠깐 봐가지고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송혜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당했어요 어릴 때. 당해서 네. 어른 돼서 센 언니로 나오는 거예요? 네.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이제 아주 무자비하게 복수를 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거 외에도 요즘 그냥 뭐 TV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여자들이 그야말로 야망 있고 능력 있는 센 언니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센 언니가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왜 예전 한때는 조신하고 웃기만 하고 뭐 이런 캐릭터가
한창 그 안방 극장을 사로잡았던 때가 있고 또 막 까불까불하고 완전 어린애 같은 애들이 그랬던 때도 있는데 지금은 새언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안방 극장을 떠나서 실제 우리가 살면서 네. 센 언니들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동생들이 좀 모이나요? 아무래도 여자들의 그렇죠. 세계는 어떤지 그냥 이게 여자들의 세계는 제가 경험한 세계는 그랬어요. 세다는 게 이제 뭐 깡패처럼 센 게 아니라 네. 말로 사람을 구슬리는 여기도 달콤하게 저기도 달콤하게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있을 때 되게 편하게 느끼면서 그 사람 밑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았죠. 그건 약간 그 유한 언니 아니에요? 유한 언니? 유한 언니하고 달라요. 근데 되게 철저하고 교묘하고 그 나쁜 그렇죠. 나쁜 언니인데 근데 되게 이제 사람 막 힘들 때 그랬어 이렇게 다가올 때 훅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좀 챙겨주면서 이렇게 네. 주변에 애들 관리를 좀 이렇게 잘 챙겨주고 그쵸. 한다. 자기 필요할 때를 네. 대비해서. 근데 그게 이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뭐 당한 거 아니에요? 난 당하지는 않았고 당할 뻔했는데 네. 약간 굴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1대1로 만났을 때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 세계가 오히려 그 상하 관계나 아니면 그런 서열 뭐 이런 게 좀 더 심하다 이런 얘기도 저 들었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직장에서 여자 탈의실 가면은 거기 군기가 존재한다. 여자들 이제 뭐 그 옷 갈아입는 그 탕비실이나 탈의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면은 그 서열들이 쫙쫙쫙 보인다. 안 좋은 회사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래 여자들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여자들 왜 그냥 파는 아니죠. 네. 센파 A파, B파 이런. 그게 다 이제 한 언니들을 중심으로 나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하고 네. 취향이 맞는 쪽으로. 어쨌든 요즘에는 센 언니들이 대세다. 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근데 가끔 저는 센 언니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좀 카리스마? 이렇게, 존경스럽고 할 말 딱딱하는 스타일들. 그게 보니까 그 집에서 장녀 좀 그 우두머리로 자란 그 형제 자매들이 약간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카리스마가 있고 동생으로 자란 사람들은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그럴 수 있어요. 네. 계속 둘째는 누르거든. 언니 말 동생 좀 봐라.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동생들을 이렇게 좀 거느리면서 이렇게 좀 애들을 다독다독 한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되게 자연스럽고 잘해요. 네. 집사람이 첫째. 네. 느낌이 왔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저는 막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내는 좀 이렇게 좀 즐겁잖아요. 네. 그렇죠. 철부지죠. 뭐 카리스마를 부리는 거 하고 싶은데 네.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안 먹혀요. 안 되죠. 부럽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기가 세다는 게 좀 당당한 것 같아서 네.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게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여기서 기고기로 이어갈 내용은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연을 하나 올렸어요. 네. 기가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성적으로 나는 기가 약해서 사람 눈치 보고 예민해갖고 상처받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기센 친구들한테 이용당하고 뭐 따돌림 당하고 그런 거 해도 내가 뭘 잘못했겠지 이렇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기세지는 방법 있을까요? 이거 저 이해 가요. 저도요. 이거 기가 좀 세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살다 보면. 기센 게 미운데 기가 세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기 세면 편해요. 본인이 편하죠. 네, 편해요. 네, 주변에서 잘 이렇게 안 건들고 저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는 왜 만만하게 보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들죠. 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아래 이제 이 고민에 댓글들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기가 세지는 건 모르겠지만 말하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가끔 살다 보면 큰 소리 치고 따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의외로 연습을 좀 해두면 좋습니다. 평소에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큰 소리로 그건 아니죠. 이런 거 연습을 좀 해놓으면 절묘한 상황에 그건 아니죠 이게 나온다고 혼자서 댓글을 써놨어요. 글쎄 어떻게 공감 가요? 이게요. 네.
그 소리를 못 지르는 사람 계속 못 질러요. 그런가? 진짜. 예. 어. 항상 말 이렇게 제 딸이 네. 어릴 때 항상 말을 조곤조곤해서야 질러봐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소리를 소리가 잘 안 나고 혼자 자라서 그래요. 그런 건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럴지도 야 몰라요. 소리 질러 소리 야 해봐 뭐 이렇게 막 시범을 보여도 네. 야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좀 비슷해서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평소- 아니죠. 소리 좀 지르고. 이걸 연습하라고요? 예. 왜 이래? 뭐 이런 거. 네가 해 이런 거. 네가 해. 예. 김소영 씨 가장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그거? 네가 해.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좀 건들지 마. 작게 해야지 먹히는 멘트인데. 건들지 마. 이게 낫지. 건들지 마 이거보다는. 건들지 마도 그게 평소에 네. 그런 분위기와 어떤 위험 이거 막 네. 분위기 이런 거 그런 게 잡혔을 때. 있는 사람이 건들지 마. 딱 그래야지 그게 하긴. 먹히지. 그리고 기센 사람은 그냥 딱 봐도 야 오늘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러고 오죠. 네 맞습니다. 약간 순둥이들의 어떤 그 애로사항 같은 지금.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난 약해 이런 생각보다는 난 강해를 자기 암시를 계속 해줘요. 넌 강해 미친 척만 안 하면 된다. 나 미친 척? 미친 척하지 말고 그냥 강하다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자기 암시를 해주라는 분도 있고요. 네. 저는 기센 여자입니다 하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요거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 있네. 전 평생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일단 제가 체력도 좋습니다. 운동도 좀 하고요. 네. 체력도 좋고요. 거기다 언변이 좀 좋아서 뭐 서로 대화할 때 상대가 비꼬는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툭 던지는 말이 굉장히 순발력 있고 강하게 나갑니다. 야, 그런 사람 부럽던데. 그죠? 네. 그냥 바로 그냥 숨 쉬듯이 툭 나왔는데 그게 저쪽이 말을 하고도 괜히 말했다 싶게 만드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내 안의 자신감입니다. 자라온 환경, 타고난 성격 무시 못하죠. 근데 잘난 척한 거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체력은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변은 책 좀 많이 보세요. 이렇게. 이게 점점 더 기죽네. 참, 근데 아니 그런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네. 안 돼요. 어쨌든 이게 이것도 아마 자라온 환경이나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체력은 운동하고 언변은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큰 소리도 좀 지르고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그럼 좋아진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의견 충돌이나 어떤 그 서로 뭐 얘기를 나눠야 될 때 좀 제대로 답변을 못 하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꼭 그 집에 가면은 정말 멋있는 답이 그때가 떠올라요. 그쵸. 그때 이렇게 말할까? 네. 막 이런 거. 멋있는 대꾸가 꼭 한 10시간 뒤? 이럴 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 말하고 싶을 때 한 10시간 참으면 되겠네. 이미 다 끝났는데 뭐 상황 종료됐는데 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어떤 분은요. 네.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남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셨고 마지막에 클로징 해주신 분 있어요. 뭐라고요? 경제적 사회적 자립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센 언니 되려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자립돼 있으면 기 안 세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기 셀 수밖에 없죠. 내가 낸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